자, 여러분은 OLED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중화를 가지고 왔던 LCD.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 LCD를 뛰어넘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는 오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이오드,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제 아셨나요? 따라서 OLED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반도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CD는 대표적인 비자발광 디스플레이였죠. 하지만 OLED는 단어에서 뜻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D에서 필수적이었던 백라이트 유닛과 액정이 OLED에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디스플레이의 두께와 무게가 감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CRT에서 LCD로 넘어오면서 이 벽걸이 TV의 시대가 열렸죠. 그렇다면 OLED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더 나아가서 구부리거나 또 종이처럼 말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OLED를 LCD와 함께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 이 OLED는 언제부터 성장을 했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LCD가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에 OLED가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했고 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LCD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구조입니다. LCD와 OLED의 구조를 같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이 OLED는 LCD와 비교해서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구동 방식입니다. 이 LCD는 백라이트로부터 나오는 빛이 액정을 지나서 RGB 컬러 필터까지 통과를 해야 색상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OLED는 RGB를 나타내는 각각의 OLED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면서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OLED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매우 얇은 두께의 유기물 방막층이 있어서 이 양극에는 플러스 전압을, 또 음극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유기 방막 내에서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발광하는 그런 원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주입해 빛을 내는 전개 발광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험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꼬마 전구에 도선을 연결하고 이 도선 양끝을 건전지의 양극과 음극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마 전구와 OLED는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OLED 자체가 LCD의 백라이트 유닛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OLED에서는 백라이트 유닛과 액정이 필요 없겠죠. 이 OLED는 전개 발광 유기 반도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OLED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를 주입시켜주기 위한 전극, 그리고 빛을 발생시키는 유기물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층은 추가적으로 적층형으로 만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발광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이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양쪽 전극 중에 한쪽은 투명 전극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양극을 투명 전극으로 사용합니다. 유기물층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공주입층, 전공수송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전자주입층 이렇게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각각의 층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이 발광층에서는 전공과 전자가 만나 빛을 내게 되고
전공 주입층과 전공 수송층은 이 양극인 투명 전극으로부터 전공이 발광층으로 잘 주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수송층과 전자 주입층은 음극으로부터 전자가 발광층으로 잘 주입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OLED는 전자와 전공을 주입시켜주는 전극과 또 빛을 내는 유기 발광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OLED도 LCD와 같이 TFT 반도체는 필요한데요. 이 LCD에서 TFT는 액정의 배열을 조절해서 백라이트 유닛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액정에서 투과 또는 차단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액정의 배열은 상하 전극에 걸리는 전기적 힘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때 하부 전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TFT입니다. OLED에서 TFT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TFT가 유기물층에 전공을 주입하는 투명 전극에 연결이 되어서 전공의 주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LCD와 마찬가지로 RGB 각각에 하나씩 TFT가 연결이 되어서 이 RGB 하나씩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LCD와 OLED 구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조가 간단하는 것 외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LCD와 비교했을 때 두께가 얇아 보이죠? OLED에서는 백라이트 유닛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LCD에서는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OLED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폴더블 형식의 스마트폰과 롤러블 TV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